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부산시의 개최 역량과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일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번 실사단의 현지 실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30 세계 박람회, 이제 우리가 흔히 엑스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일단 이 세계 박람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전에 이제 엑스포 박람회장도 있고요. 여수에서도 있었었죠.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인정 엑스포와는 다른 이제 등록 이제 엑스포가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을 위해서 부산이 뛰고 있는데요. 세계 박람회는 사실 세계 각국의 경제 문화 축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모인 참가국들이 자국의 기술, 산업, 문화를 선보이는 국제 전람회, 전시회 격입니다. 매 5년마다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세계 경제, 문화, 또 기술 혁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참관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박람회는 18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 건설됐던 이 수성궁이라는 궁을 최초의 박람회장이 됐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규격화된 어떤 세계 박람회의 어떤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 국가 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시스템, 순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립된 거는 1928년 파리 협약에 근거를 해서 이제 개최 도시, 개최 횟수, 이제 명문화해서 정말 국제 박람회 기구가 창설이 됐는데 따라서 이제 국제 박람회의 이제 본부는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최종 엑스포 이제 박람회 이 개최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구가 설립된 이유는 두 가지로 이제 박람회가 구별이 되는데요. 인정 박람회 또 하나는 이제 등록 박람회.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여수나 대전에는 인정 박람회 기간이 비교적 잘 갔어요. 이제 3주에서 길어야 석 달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등록 박람회의 경우는 기간이 깁니다. 6주에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적 없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등록 박람회가 있었던 적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네 번째예요. 일본도 있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있었고 몇 개국이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부산에 유치가 성공하게 되면 세계에서는 아마 12번째,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 개최국이 되고요. 그러나 특히 세계 3대 국제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 했죠. 올림픽도 했습니다. 여기다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주요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다면 7번째입니다. 그만큼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세계 박람회고 이것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뭐 정부, 국회, 뭐 경제계 할 것 없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실사단의 이제 실사가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는 좀 늦게 도전했어요. 지난해 5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부터 한 6개월 이전부터 사우디 등 이제 경쟁사들은 유치전을 펼쳐왔는데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사단은 필수예요. 반드시 개최를 희망하는 개최국에 가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적인 관심도 정말 인프라가 잘 돼 있는지 여부를 14개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일날 이제 도착을 했죠.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실사단의 독일 출신의 행정예산위원장인 이 파트릭 슈베이트 단장을 비롯해서 8명이 지금 2일에 구직을 해서 5박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가는데 현지 실사는 유치 후보국의 필수 의무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왜 우리가 개최를 희망하는지 이유, 그리고 주제, 부지와 교통과 같은 인프라 시설, 그리고 숙박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재정 계획과 그리고 전시 참가자들의 관람 계획 수 전망치 등 14개 항목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특히나 이 실사단이 후보국의 유치 역량이 되는지, 과거에 이런 대형 이벤트를 얼마나 유치해봤는지 경험, 그리고 준비 수준, 국민적인 관심도를 심층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 달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걸 제출하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굉장히 공들일 거예요. 9시간을 거쳐서 꼭 4차례에 걸친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어제 이미 한 번의 프리젠테이션을 마쳤고요. 어제는 이제 신라 호텔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지국들의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는 이 보고서인 만큼 네. 실사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남은 PT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엑스포 3대 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공을 들일까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결정이 되면 일단 산업연구원의 데이터입니다. 60조 원 이상의 지역 부가가치 효과,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6개월 동안 벌어져요. 2030년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총 방문객 수만 5천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을 포함해서 해외 관광객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구만큼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한 5조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비용이 들어가고 생산 유발 효과는 한 43조 원 정도,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18조 원으로 모두 61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만 명 정도의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데, 앞서 우리가 두 개 큰 스포츠 이벤트를 해봤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네. 어마어마했죠. 예. 우리가 4강까지 갔으니까 예. 당시에 17조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도 우리가 개최를 했는데 당시에 29조였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2배 내지 3배를 그렇네요. 웃도는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좀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경쟁국들은 어디인가요? 당초 이제 이 2030년 엑스포에는 이제 부산 포함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우크라이나의 이 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총 5개국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근데 지금 러시아는 사실 전쟁 중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사실상 총 4개국이 경쟁 중인데,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한 건 역시 올머니로 무장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뭐 후보지 지위 신청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열린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특히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사실 유럽표가 많기 때문에 하면 몰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2026년 여기는 이제 올림픽 개최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올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1강, 2강 사우디가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추격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니까 사우디랑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에 이미 실사를 마쳤고 로마는 곧 실사에 들어가던데 이번에 실사단의 마음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유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소장님? 앞서 이제 이 부산시장은 50대 50이다. 해펜 해프다. 근데 당초 우리가 6개월 늦게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네. 시작할 때는 1대 9였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들 대부분이 지금 사우디 올리머니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앞서 나갔던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 개발도상국 다수가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처졌지만, 그러나 지난 이제 5월에 우리가 지금 도전을 했고 네. 이후에 정재계가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만 하더라도 만난 국가 수장만 50여 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뭐 이정 회장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쩌면 이제 승부를 좀 걸어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말 이제 프랑스에서 정기총회가 있는데 네. 171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비밀 투표예요. 근데 이 투표 방식이 네. 1차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면 개최국이 결정이 되지만 네. 그다음에 2차로 넘어가요. 상위 1, 2위 국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지금 정재계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에 의하면 또 아프리카 국가들을 잡으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이 171개 국가 가운데 유럽도 많지만 중동과 아프리카를 합치면 최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공략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아프리카와 중동에는 전체 이 박람회 기구의 3분의 1이 넘는 66개 국가가 밀집해 있고요. 아프리카에만 회원국이 45개에서 유럽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는 특성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해서 북부 아랍권은 사우디 지지가 강해요. 네. 근데 그 남부 아메리카는 아직까지는 지지 국가를 결정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경제부국 케냐가 중요해요. 케냐가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최대 동아프리카 경제 대국이자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랑 수교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방한했습니다. 여기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케냐와는 1964년 이제 정상 수교 이후에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굉장히 우리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지금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저희가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빈살만 왕세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가 쏠린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히나 재계에서 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맞습니다. 어제 이 신라 호텔에서 오찬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현대차가 만든 로봇 4발 달린 개가 나와서 예. 100m 정도를 이 실사단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강점인 게 뭐냐? 예. IT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한류. 컨텐츠를 자주 보여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쓴 실사단 보고서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상공회에서의 집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 10개 그룹 이 총수들이 유치교섭을 위해서 얼마나 뛰었느냐? 84개국 그동안. 그리고 거리만 지구 64바퀴 반을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 특히나 이제 이들 이제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까지 가져가서 전달하는 만큼 아마 민관외교 측면에서도 상당히 공을 기울였기 때문에 전 세계 아마 삼성이나 현대나 SK가 만든 광고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2030년 부산 엑스포 기원을 위한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실사단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환영 행사가 11시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실사단 조금 전에 저희가 PT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실사단에게 우리가 PT를 이제 좀 보여줘야 하고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여주고 어필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점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뭐 사우디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물량 공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규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십조 예.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도시를 지어서 거기다가 세계 도시로 이제 큰 어떤 이제 문화 그리고 관광을 좀 탈석유화 이후의 세계를 좀 그리고 있다면 우리가 잘하는 건 뭘까요? 한류예요. 한류 컨텐츠. 예. 그리고 ICT 강국이라는 이미지. 예. 그리고 부산하면 물류의 허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장 강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우디가 못하는 건 뭘까? 사우디 고층 건물은 다 우리가 지었어요. 중동에 있는 건물은 다 우리가 지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이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AI를 결합한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도심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앞서서 지금 4발 걷는 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강점인 것들을 이제 매력 포인트로 삼아서 아마 이제 실사단의 마음을 좀 잡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경쟁국과의 어떤 차별성을 노리는 전략에도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세계 박람회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건 대한민국에도 되게 중요한 기회다라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일까요? 가덕도 신공항 개항 예정을 2029년 12월로 선정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보다 되게 많이 앞당겨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예. 조금 너무 공기를 앞당겼기 때문에 네네. 당초 2035년 예정되었던 이 프로젝트를 맞아요. 이제 2030년 엑스포에 맞춰서 6년 정도 앞당겼거든요. 2029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 단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당소 이제 사전 타당성 검사에서 좀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던 이제 해상공항안을 접었어요. 해상공항안이라는 건 뭐냐면 바다에다가 공항 활주로 터미널을 이제 한꺼번에 모두 해상에다 배치하는 안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육지와 바다를 걸쳐서 활주로를 건설하는 이른바 육해상
공항안을 이제 채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야 이게 육상하고 바다하고 지지 기반이 좀 다르고 예. 그러면 조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텐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아에 있는 가장 좋은 건물들, 최고 좋은 건물들은 다 우리 메이드 인 예. 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건설진들이 다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부각을 시키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공사비가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공사 금액 한 13조 7,600억 원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서 공기는 단축하되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을 좀 강점으로 좀 꼽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실사를 하게 되면 실사 이후에 남은 과정과 절차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투표 결과까지 그 일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했고요, 이미.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난달 현지 실사 완료했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탈리아가 남거든요. 현지 네. 실사는. 그런데 2번 정도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2번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요번에 8명의 실사단이 제시했던 그 실사 보고서가 이제 본회의에 참가국 회원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네. 자,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비밀 투표로 이어지는데 아마 171개 비밀 투표가 이제 프랑스 11월에 있는 마지막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앞서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표 방식이 좀 독특해요. 지금 아직 이제 이 4개 국가가 내면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사실은 끝나버립니다. 아. 근데 3분의 2 이상이 득표가 되지 않으면 2위 국가만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돼요. 결선 투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사우디한테 표를 준다고 했던 이제 이런 이 국가들조차도 예. 개발도상국조차도 사실은 이제 비밀 투표다 보니까 네.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아. 또 그걸 또 우리가 노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되면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윤 대통령도 이 직접 등판해서 이 유치전에 나설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부산 엑스포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유치전에 나갔던 적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어떤 뭐랄까요, 우리 엑스포 이 개최에 대해서 좀 어떤 우리가 좀 의미를 좀 갖고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마 실사단이 보는 것은 예. 국민적인 성원, 과연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 예, 이것도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 5천만이잖아요. 예. 5천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실사단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뭐 프레젠테이션은 각국이 최고의 전략가들이 모여서 이제 이 실사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회원국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텐데 네. 아마 국민적인 지원 여기다가 모처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만장일치로 그렇죠. 이제 지원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모든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 엑스포 관련돼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당히 좋은 이제 감명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겠느냐. 특히나 1차 프레젠테이션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예. 네. 어떤 거 미흡했으니까 조금 더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할 법도 한데 근데 1차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런 추가 질문 없이 넘어갔다고 해요. 아. 상당히 좋은 완벽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될까요?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별 실수 없이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엑스포 때문에 공기를 맞춰놓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서 부산 시민들의 열기 그리고 부산에 가보시면 이 엑스포장마다 있는 뭐 에펠탑 미니에이처 같은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산이 시민들의 열성과 열의에 힘입어서 굉장히 조목조목 치밀하게 좀 계산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6일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초대형 불꽃쇼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예. 것들 좀 실사단이 보고 좋은 평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